하지 마. 뭐 벌써 뭐 이런 걸 해. 이게 학폭이 될 수도 있고 기상천외할 수도 있어요. 협상을 하셔야죠. 아저씨가 좀 더 많이 줄 것 같아서. 이윤을 추구하는 아이디어, 마인드 변화예요. 작은 변화. 안녕하세요. 한국경제신문에서 어린이 청소년 경제신문과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문혜정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저 선생님 저 되게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. 네.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간 정말 고대하고 왔습니다. 애가 둘인데 그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.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이제 경제 교육을 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. 우리가 보통 육아의 목적을 자립으로 보잖아요.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른으로 자립하는 거. 거기에 핵심이 경제적 자립이거든요.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조금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. 마치 저는 경제적 지능은 외국어처럼 조금씩 노출되면서 익숙해지고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일상에서 지금 뭔가 경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냥 애 통장 만들어주고 거기 뭐 용돈 넣어주고 공부 열심히 하면 용돈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교육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. 근데 경제 교육이 아니라 애랑 싸움만 되더라고요. 많은 어머님들이 사실은 그 방법을 쓰고 계시고 혹은 쓰셨고 혹은 또 안 쓰시죠. 여러 이유가 있는데 돈을 받으면 인간의 뇌는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 보상이 되는구나.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 나 숙제했는데 왜 뭐 안 사주? 왜 용돈 안 주세요? 엄마 나 이번에 성적 올랐는데 왜 용돈 안 주세요? 이렇게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자기 일, 예를 들면 공부, 자기 방 청소, 뭐 밥 잘 먹기 이런 거에는 경제활동과 결부시키는 것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. 제 입장에서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. 열심히 할 수 있죠.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 목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돈을 위한 거, 엄마를 위한 거. 그러니까 역시 저는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. 차라리 보상을 해주시고 싶으면 그날은 엄마랑 어디 놀러 갈까 그럼? 요번에 성적 오르면 우리 같이 뭐 할까? 기타 이제 자잘하게 아이들이 평소에 되게 하고 싶었던 거. 엄마 친구랑 나가서 놀고 싶어요. 친구 초대하고 싶어요. 오늘은 게임 좀 오래 하고 싶어요. 그날만큼은 아이가 프리하게 보상해주는 체계가 어떨까 싶어요. 요즘 이제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. 근데 게임하는 시간도 문제인데 얘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성능 좋은 뭐 이렇게 장비들을 구입을 하느라 한 번 엄마한테 사달라 그랬다가 한 번 아빠한테 사달라 그랬다가 또 한 번 또 이모한테 사달라 그랬다가 너무 많이 돈을 쓰는 거예요. 또 아이는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막 갖고 싶으니까 쓰게 되거든요. 땡땡몬빵이 되게 인기였잖아요. 저희 애도 몇 개 샀어요. 네, 실제 저도 이제 들었는데 주변에서 우리 반에 어떤 애가 1,500원 주고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무슨 인기 있는 스티커를 2,000원에 팔았대. 나도 그 땡땡몬빵 사고 싶어요. 이렇게 얘기하세요. 그러면 이제 엄마는 보통 나무라시잖아요. 이거를 이렇게 이런 데다 올리고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걱정되시죠? 걱정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? 이렇게 중고마켓에. 그래서 저 사실 좀 나무랐거든요. 줄 서가지고 그거를 사서 먹고 팔고 그런 거 하면 안 돼.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근데 아이들의 사실 본능이고 부럽거든요. 어머, 1,500원짜리 빵을 먹고 스티커를 2,000원에 팔았대? 어머머, 그러면 걔는 얼마를 번 거니? 그러면 이제 일단 아이는 500원 번 거 아니야, 엄마?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. 아니지. 걔 빵을 먹었다며. 그러니까 걔는 1,500원 빵값에다가 2,000원을 벌었으니까 3,500원을 번 거네. 저도 500원 벌었다고 생각했는데. 그쵸? 네. 와, 걔 대단하다. 애들이 부러워하겠네. 그리고 이제 교육하시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락펠러
미국의 락펠러, 이제 엄청난 부자셨는데 그분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굉장히 착한 일을 해서 그 사탕 가게 사장님이 너 굉장히 착하구나. 그러면 네가 사탕 이렇게 한 움큼 너가 가져가렴. 아저씨가 그냥 공짜로 줄게 하셨대요. 그랬더니 그 어린 이제 락펠러가 괜찮습니다. 그런데 정 주시고 싶으시면 아저씨가 주세요라고 하셨대요. 그래서 그 엄마가 나중에 아니 너 왜 네가 이렇게 한 움큼 안 하고 아저씨가 주세요. 어떻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착하게 했어? 라고 했더니 뭐라고 락펠러가 했는지 아세요? 왠지 그럴 것 같아. 아저씨가 주면 더 많이 줄 것 같아서. 맞아요. 맞아요? 맞아요. 엄마, 제 손은 어린 나이 손이라 작으니까 저는 조금 푸지만 아저씨는 어른이시니까 더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엄마는 어머, 그렇게 생각을 했어? 근데 실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요. 아이들마다 반응은 사실 달라요. 어떤 아이들은 와, 그런데요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에이,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고 싶겠어요, 엄마? 그래도 내가 어린이여도 이만큼 가져오는 게 아저씨는 요만큼 주시지 않았을까요? 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. 친구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그런 거에 빠르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서 나도 걔 얘기 듣다 보니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다거나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제 성공하신 비즈니스맨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나누시면서 어려서부터 뭔가 돈이나 이익이나 부가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건 것 같아요. 아이가 있는데 현실 세계의 돈은 잘 모르고 게임 세계에 그 돈이 있는데 그걸 되게 잘 모으고 그리고 뭐 경제관념이 되게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. 용돈을 줬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사줘요, 친구들은. 근데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하나 얻어 먹었다고 용돈을 그냥 탕진을 다 해버리고 가요. 흔한 일이죠. 흔한 일이죠. 근데요, 흔한 일이죠. 왜냐하면 일단 경제관념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해요. 그게 가상 세계건 아니면 현실 세계건. 근데 이제 가상의 세계로 가면 저거 성 지으려면 얼마 필요하네? 무기 사려면 얼마 필요하네? 그런 개념들이 되게 본능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 가상의 경험을 사실은 현실에서 비슷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. 그거 저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용돈 그냥 주시죠. 네.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생기잖아요. 근데 내가 돈을 버는 수고로움은 없는데 돈을 쓸 때의 만족감은 되게 커요.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 내가 쏠게. 애들이 우와 최고 역시 누구. 그러니까 소비가 당연히 편안하고 그걸 다 쓴다고 해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.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용돈을 주는 족족이 다 쓰고 있다. 그것도 다 친구들에게 한턱 내면서. 그러면 그 한턱 내면서 오는 만족감과 가치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. 버는 수고로움을 좀 더 해주셔야죠. 몸으로 일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거든요. 아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몸으로 일하든 정신적으로 일하든 다 괜찮은데요. 단 조건은 그것이 가족 구성원이나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이어야죠. 그리고 아이가 용돈을 받는 게 생각보다 이게 귀찮고 힘들어. 그러면 소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. 아이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수입, 용돈, 근로, 투자, 소비의 개념을 인식하도록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하실 거냐. 조금 더 이제 자녀가 학년이 올라간다면 경제 신문이나 경제 뉴스나 경제 동화나 문자로 되어 있는 활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사실 보면 더 좋긴 해요. 왜냐하면 이제 문해력도 올라가고 어쨌든 아이가 조금 더 지적으로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사실은 학습과도 연결짓기가 더 편안하거든요. 아이들한테 경제적으로 경제지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좀 키울 수 있게끔
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. 우리가 경제교육에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아이가 마치 이렇게 스며들듯이 생활과 뇌에 스며들듯이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경제교육이 가정 내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